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77페이지입니다. 자, 77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편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자, 교재에는 71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앞을 보시면은 그 용도 지역 관련 내용을 핵심을 잠깐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복습 좀 하고 제 문제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자, 저희들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지역편입니다. 자, 용도지역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을까요? 용도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입안해서 결정 고시하는 게 원칙 맞죠? 자, 그 용도지역은 자, 일단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잠깐만 이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종류가 모두 몇 개가 있죠? 도시지역 안에 16개 용도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밖에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는 21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이 있죠. 이거 외우는 거거든요. 제가 뭐 특별히 이제 외워드릴 수는 없으니까 21개 용도지역별 중요 지정 목적들 우리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복습하셔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어떤 용도지역이든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죠. 그래서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개발 행위를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우리 무엇이라고 그랬죠? 행위 제한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가 뭐죠? 건축행위. 그래서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곧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다.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행위 제한. 무엇을 정하죠?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무엇을 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답 찾는 겁니다. 안 나오면은 조금 예습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은 이렇게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무엇을 제한받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용도 지역편에서 공부했던 테마들이에요. 이런 목차들을 떠올려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 시간에 공부해야 될 용도지역편에서 어떤 테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게 될지 먼저 숲을 좀 잠깐 봤다라고 하면 되고요. 자, 용도지역 개요 잠깐만요. 이렇게 용도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전국토입니까? 우리나라 국토 전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 종류를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서울처럼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무엇이죠? 도시지역이죠. 이런 곳이 도시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하면 추상적으로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부가 좀 된 거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지역이 뭐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한 곳이 뭐죠? 도시죠. 이 정도는 준비되셨죠. 그 다음에 도시적 주변입니다. 서울 주변이죠. 이 도시적 주변을 빙 둘러싸고 비도시적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땅. 무슨 용도지역이죠? 관리지역. 관리지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답, 가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을 용도 지정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농림지역이 되죠. 그래서 농림지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그 목적 6개는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지나치지 않죠. 그 목적 글자전은 한 톨 안 틀리게 암기를 하라고 했죠. 자연환경 보전의 지정 목적 어떻게 되죠?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 이런 것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후에 좀 채워서 보충했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용도지역을 소개했는데, 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4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대통령령이죠. 국토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3번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2개죠. 뭐죠? 그렇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3번이 가능한 거죠. 지금 이렇게 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아직 처음 들어본다 막 이렇게 하면은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들어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 상, 공, 녹 그렇게 세분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모두 몇 개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1종부터 3종, 준주거지역 하니까 모두 몇 개? 6개. 상업지역이 몇 개죠? 4개.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개. 녹지지역도 3개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할 때 막 책을 찾고 싶고 막 이렇게 그죠? 막 그러면 이제 공부량이 좀 부족한 거고 그죠? 가만히 머리로 따라올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16개예요. 16개고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은 잠깐만 좀 볼게요. 관리지역만 잠깐 볼 거예요. 관리지역 보세요. 관리지역은 3개의 용도지로 세분되잖아. 세분되는데 물어볼 거예요. 이 도시지역이잖아. 서울 주변, 도시지역 주변에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그리고 전답, 가소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은 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보전가치 있는 산지가 있는 곳이면 본래는 무슨 용도지역 지정 대상입니까? 농림지역 지정해야 되죠. 뭐. 근데 이후부터는 도시지역이 개발이 확산되니까 이웃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로 지정하여 현실적으로 관리가 권한합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은 어떻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 되냐면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현실적으로 권한한 지역이다라고 외워둬야 되죠.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권한하면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적 주변인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및 문화재 보존이 필요한 곳 이런 곳은 본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대상이잖아. 근데 도시개발이 확산되니까 이웃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여 관리가 권한합니다.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전관리지역 그렇게 되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라고 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의 편입을 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 맞죠? 그래서 계획관리의 지정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두 번째가 뭐죠? 제한적 이용개발. 제한적이지만 이용개발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관리적, 체계,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되니까 도시지역 밖에 모두 몇 개? 5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 첨부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모두 몇 개죠? 21개. 21개 용도지역이고 21개 용도지역별로는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 간 중복 지정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죠. 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조금 더 기본적인 사항은 개요를 복습했기 때문에 또 어떤 테마들을 지금 공부하게 될지를 주제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같이 봅니다. 자, 이런 문제 오세요. 자, 77페이지 37번 문제는 뭐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38번 옵니다. 38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도시지역은 방금 했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 정비, 보존 등을 목적으로 용도지정한 곳이다. 정확합니까? 네. 다음 2번.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산림의 보존, 그리고 보건위생과 보안,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녹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잠깐 설명입니까? 네. 다음 3번. 관리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나기 위해서 관리지역 중에서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라고 하면은 무슨 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이 떠올라야 되죠. 농림업의 지정이나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은 뭐죠?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산림 보존 등등을 목적으로 하면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목적이 존재하는 곳이니까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존관리지역 그렇게 떠오르면 되죠. 다음 4번. 위 3번의 관리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곳은 방금 했죠. 무슨 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죠. 4번이 답이죠. 5번 지문을 통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목적 6개를 확실하게 외웁니다. 5개를 보존해요. 일단은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그리고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마지막이 뭐죠? 수산자원 보호 육성.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반복하시면 되죠. 다음 내려오십시오.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보세요. 상당히 좀 40번이 난이도가 높죠. 자, 국토교육법상 관리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지정됩니다. 2번.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취락정비를 위해서 자연취락지로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자연취락지로 미칠 것이요. 자연취락지로 미칠 것이고, 적어도 괜찮아요. 자연취락지의 지정 목적이 뭐죠? 자연취락지의 지정 목적은 녹관농자. 그렇게 되죠. 녹관농자. 마음수를 계속 같이 반복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부지 4개죠. 이 4개의 용도지역, 녹관농자 안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이름이 뭐죠? 자연취락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4개뿐이죠. 녹관농자. 그러면은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만 지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취락지를 지정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감각적으로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취락지로 딱 보면은 녹관농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연취락지에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녹관농자뿐이에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취락지로는 지정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X잖아. 이렇게 좀 넓게 보시라고. 이것만 달랑이 외워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넓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취락지구하고 우리가 짝지어서 외운 게 뭐죠?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목적은 개발 제한구역.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은 집단취락지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면은 그게 이제 보태서 뭐 2개, 3개를 더해가는 마음으로 공부를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요.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가능하다. 오 믿겠습니까? 오, 정확한 표현이죠. 다음에 3번. 관리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관리지역에서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건축 제한 등을 적용할 때 무슨 관리지역이죠?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어차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 다시 하려고. 앞에 보시고.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썼어.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 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 방금 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여러분 용도지역은 이렇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정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일부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 땅 사면은 성공지역일까요? 아니죠. 이런 지역에 땅 사면은 땅 샀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됐어. 이런 곳에 땅 사면은 이 지정된 4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그 지정 목적에 비춰봐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용도지역이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래서 이곳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해야 될 무엇을 적용하죠? 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건축할 수 없는 것은 건축할 수 없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것만 일부 건축이 가능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곳에 땅 사면은 일단은 뭐 개발 가치를 따지면 성공지역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기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3가지를 외우시라고. 앞으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는 지정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때 이제 도시지역이 세분되잖아. 도시지역이 세분되면은 주상공동인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도시지로 지정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로 미세분된 거죠. 도시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은 도시지역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무슨 녹지지역이죠? 보전 녹지,
보전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뭘 적용하죠? 행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은 도시적 땅 살 때 그냥 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주상공로로 미세분된 지역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사야 되는 거야. 개발 가치를 따지는 투자에 성공입니까? 실패라고 봐야 됩니까? 실패 확률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됩니다. 자,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금방 나온 거잖아. 세 가지가 있었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런데 이 지역 보십시오. 이 지역은 그냥 관리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렸다고. 아직까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직을 미세분된 거야. 그러니까 관리직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관리직이 세분된 용도지 가운데서 건축전의 가장 까다로운 보전, 관리직에 적용해야 될 뭘 적용하죠? 행비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관련된 게 나오면 전부를 복습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참 넓죠, 그죠? 넓게 복습하잖아. 그러면은 준비가 더 완벽해지나. 하나 넣으면 답만 달랑 차고 지나가면은 문제풀이 효과는 없죠. 좀 넉넉하게 넓게 관련된 것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오십시오. 자, 40번의 보기 4번 상당히 어렵죠. 난이도 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라고. 관리직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까지 딱 밑줄 거예요. 관리직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은 얼마죠? 건폐율은 얼마죠? 40. 야, 금방 40이라고 얘기하신 분, 네. 평소 존경했습니다. 40%죠. 건폐율은 40이야. 용적률은 얼마죠? 용적률은, 네, 또 존경하고 싶습니다. 100. 일단, 이긴데, 건폐율은 40%까지 허용되고 용적률은 100인데, 이걸 대답을 못하면 오후에 복습을 좀 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 거기 드시고요. 네. 이걸 오늘 할 거야. 건폐율 용적률 할 때니까 안 적어도 돼. 알겠죠? 적지 말고 하세요. 오후에 할 거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알겠죠? 한 3교시 정도 돼서 2교시 하겠구나 하니까 그냥 보세요. 평소에 했던 거야. 21개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치대함들을 특례로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치대함들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일단 6개인데 그 6개를 저희들이 이렇게 봤다고. 자개는 수공으로 그렇게 했었죠. 자개는 수공으로 농공단지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딱 화두를 던져드리면은 항상 머리로 찾아가겠죠. 이제 책 찾지 말고, 네. 머리로 찾아보자. 머릿속에 막 페이지를 넘겨서 찾으면 되잖아. 대답하십시오. 이거 뭐죠? 자연취락지구. 보십시오. 대부분 대답하잖아. 예습하시고. 대답 못하면 답차기 힘들어지는 거잖아. 앞으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분들은. 그 다음 뭐죠? 개발진흥지구. 좋아요. 개발진흥지구.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공원. 무슨 공원이죠? 자연공원. 농공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산업단지인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고요. 어디에 지정된 거죠?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등이라고. 여기서 개발진흥지구는 2개가 있습니다. 이때 개발진흥지구 2개는 어떻게 되죠? 개발진흥지구 2개는 도시지역 외에 도시지역 밖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하고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 구별된다고 이렇게 해놓고 어떤 용도지역에 이것들이 지정된 곳은 어떤 용도지역 안에 이것이 지정되면은 건폐대 치대함들을 특례로서 따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때 건폐대 치대함도 육사 3사 육군사관학교 육사 육군 3사관학교 3사 그렇게 한 거죠. 6서 3서 6 7 8 그렇게 하면 되죠. 6사 3사 6 7 8 그렇게 하죠. 하나씩 붙여주면 이것이 건폐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 한번 보세요. 본래 공업지역 건폐율이 얼마죠? 본래 공업지역 건폐율이 70%잖아. 근데 그 공업지역은 본래 70%. 그 공업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거나 일반 산업단지가 지정되거나 도시첨단사업단지가 지정된 곳은 건폐율을 얼마 주죠? 80%까지 허용하는 거죠. 삼성도 움직였다고 그랬죠? 평택의 그 삼성 반도체 공장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가 놀랬잖아요. 이렇게 세계에서 큰 건물이 있다고. 축구장 몇 개 크기라고 하더라. 뭐 50개 큰가? 뭐 잘 모르겠네.
엄청 크잖아요. 저는 헬기를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도 놀랬잖아. 세계를 다 잘라도 이렇게 단일 건물이 큰 거 처음 봤다고 놀랬잖아. 거기가 그냥 공업적입니까? 첨단 사업단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국가 산업단지 되면 도시 첨단 사업단이 지정되어 있거든. 그럼 금표를 80주니까 삼성에다 10만 평 땅 사면은 8만 평의 반대쪽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공단지. 여러분, 농공단지는 주로 도시지역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까?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의 금표는 20%잖아. 용적률은 80%잖아. 누가 공장 짓겠냐고. 땅 10만 평 사서 2만 평 이내로 공장 지고 8만 평을 버려야 되는데 누가 공장 짓냐고. 그래서 도시지역 밖에 농공단지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 주죠? 70. 도시지역의 공업지가 똑같이 공장 개발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농공단지는 땅값이 도시지역 밖이지만 비싸지구나, 상대적으로. 또 공장을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구나, 그런 거죠. 이렇게 특례규정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또 자연취락지구는 지정 목적이 뭐죠? 녹관, 농자, 그렇게 썼잖아요. 그럼 봐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대부분 금표율이 얼마죠? 20% 이하로 제한되잖아. 근데 이 녹관 농자 안에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그 동네 자연 취락지가 지정된 곳은 금표를 얼마? 60%까지 허용해 주는 거죠. 땅값이 치솟게 되죠. 이런 것을 찾는 것이 곧 부동산 투자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뭐 한 2, 3년에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정보 하나면은 먹고 사는 게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런 거잖아. 여기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자연 취락지구 지정된 땅값은 분명히 뭐 2배, 3배, 5배 오를 테니까. 그 다음에 도시적 외지역은 금표율이 대부분 20%인데 그 도시적 밖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은 금표를 얼마 주죠? 40. 20%가 40. 배가 완화되잖아. 그 다음에 자연녹지정은 본래 서울시 자연녹지정 금표를 얼마죠? 20%예요. 땅 100평 사도 전원주택은 20평 이하로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그 자연녹지정 안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곳은 금표를 얼마 주죠? 30%까지 허용하잖아. 10%가 완화되잖아. 이런 곳은 땅값은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오르겠지요. 이게 특례고 작년에 이게 통째로 한 문제였거든. 그럼 봐봐요. 도시적 외지역 지금 거기서 40분 문제 봅니다. 40분 문제 보기 4분 보세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밖입니까? 도시지역 밖이잖아. 이 도시적 외지역에 뭐가 지정됐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 주죠? 40. 왜 아까 거기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것은 금표율이 40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용적률 어떻게 되죠? 용적률은 봐요. 용적률은 제일 처음 자연취락지구 빼고 자연녹지지역 빼고 제일 마지막을 빼버리면은 용적률 지단들을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 맞죠? 용적률 지단들을 특별히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 어떻게 왔죠? 18, 10, 15 그렇게 왔었죠? 그럼 봐요. 도시적 외의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율은 40, 용적률 얼마죠? 100이잖아. 이제 왜 아까 금표율은 40이고 용적률이 100이라고 하는지 그 근거 아셨죠? 그리고 그 뒤에 봅니다. 근데 이 동네에 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무엇이 수립됐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거야. 그러면 우리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금표율은 얼마를 완화하죠?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되잖아. 잠깐 볼래요? 다음 주에 공부하게 돼.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앞에 보세요. 뭐 무엇인가 이런 거 적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또 해요. 나올 때마다 외우고 그리고 자료는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요약집에 다 있고 같이 연습했던 거고 이걸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때 늦었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교재에 있는데 뭐 요약집하고 다 배워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고 여기 서울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밖으로 나가면 이제 도시지역 밖이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물어볼게요. 그리고 서울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곳 두 곳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는 뭐죠? 계획관리지역. 이게 나와야 돼 이제. 계획관리지역이죠.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몇 프로? 100%,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면은 이 도시적 외의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뭐를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국을 지정해서 앞으로 신도시로 개발이 도모되는 거예요.
또 하나,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요건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계획관리지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거나, 또 하나가 뭐죠?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거죠. 도시적 밖에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 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되죠. 그럼 봐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잖아. 그러면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허용될 금표적 용역률을 신도시 개발해야 되니까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를 해줘야 됩니까? 완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시적 밖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적용해야 될 금표는 얼마를 완화하죠? 금표율은 150, 1.5배까지 완화가 가능해요. 용적률을 얼마를 완화해 줍니까? 용적률은 200, 2배를 완화해 주는 거죠. 그럼 아까 40번에 4번 보세요. 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금표는 얼마죠? 40%. 용적률 얼마입니까? 100인데 100%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금표율은 얼마를 완화해 주죠? 150, 1.5배를 완화해 주잖아. 그럼 42 금표율은 얼마죠? 60%까지 완화 가능하잖아. 60%까지. 용적률은 100%인데 얼마를 완화해 줍니까?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배입니까? 2배입니까? 2배. 100%에 2배가 완화되니까 얼마죠? 200% 이렇게 된다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봐요. 이것만 달랑 또 자기는 수공으로 이것만 달랑 외우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익숙해야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재미있고 쉬운 거만 하시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이게 여러분 84페이지 와봐요. 84페이지 와봐요. 84페이지 문제집 84페이지 57번 볼래요? 84페이지 오세요. 84페이지 57번에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24회 때 나왔던 거죠. 국토교육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밖입니까?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이 지정되면은 그죠? 그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인접한 생산관리지역에 뭐가 지정됐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관리지역과 인접한 생산관리지역, 아무튼 생산관리지역에 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밖입니까? 도시지역 밖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어. 금표는 얼마죠? 40. 용적률 얼마입니까? 100. 여기에 무엇이 지정됐죠?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어 개발이 될 예정이다. 그럼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면 금표를 얼마를 완화해 줍니까? 150. 용적률 얼마 완화해 줍니까? 200. 이 경우 조례로 허용되는 금표가 용적률에 치대한도로 맞게 짝지 정성 그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문제임을 알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40번 빨리 오십시오. 이 40번 문제를 지금 15분째 풀고 있죠? 5번 오십시오. 40번에 보기 5번입니다. 40번에 보기 5번.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 줄 거예요.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 줄 거예요. 손 떼고. 자, 이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적용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자, 5번 문제 잠깐 복습해 드릴게요. 고기 드시죠. 5번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고기 드시고요. 여러분 여기는 서울이고요. 용도지역이 도시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법, 적용하지 않은 법이 몇 개가 있죠? 2개. 도시지역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 2개가 있죠. 그 제가 해설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고 필기하지 마요. 다 해놨다. 제가 해놓고 다 했던 거니까 복습해. 자, 도시지역에 적용을 배제하는 법. 머리가 떠올려요, 지금. 머리를 찾고 안 떠오르면은 제가 던져드릴 때 넣으라고 자꾸. 도시계획은 첫 번째, 도로법상 접도구역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않죠. 그러면은 서울과 같은 도시적 안의 도로 옆에는, 도로 주변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 지정해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접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을 제한하는 이 법을 도시적에 적용하지 않거든. 도시적에 적용하지 않는 법,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도시적 안에 농지를 살 때는 농사지을 옆에 농사지으려고 살까요?
아파트 짓거나 공장 지을 사람이 많습니까? 주로 아파트 짓고 공장 짓겠죠. 뭐. 그래서 아파트 짓고 공장 지을 사람에게 농지법에 따라서 네, 농지 취득 자격,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할 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살 때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손님에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에 적용을 하자는 법 2개.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과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도시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 농지가 말이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데 녹지지역에 있어요. 녹지지역에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한강대교 만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도 필요하지 않은 농지래. 그럼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사야 되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농업인이 사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의 농지 중에서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합니까?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시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43번 오십시오. 43번. 거의 뭐 제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문제를 선택해서 풀고 있어요. 네, 43번 오세요. 국토계획법상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 밑에다 적으십시오. 밑에 적으세요. 필기예요. 필기하시기 하니까 너무 좋죠. 네, 필기합시다. 네. 자,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제가 매년 암기를 하게 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내요. 작년에도 그대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이거 암기했거든요. 매년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매년은 나오지 않는데 3년 정도 주기로 한 문항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독립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21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아파트 건축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은 암기를 하시게 해요. 제가 암기해요. 제1종 적으십시오. 1종이 들어가는 용도지역은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종이 들어가는 용도지역 뭐가 있죠? 1종 전용주거지역. 우리 전용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시면 되죠.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조環境보호가 목적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은 허용돼요? 제한돼요? 제한되잖아.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조環境보호가 목적이니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21개 용도지역별 목적을 안 외우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1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몇 종까지? 3종까지 시면 됩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환경 조성의 목적이잖아. 근데 1종은 저층인데 저층은 몇 층? 4층 이하거든.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한다고. 그러면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 1종이 들어가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1종 하나 이었죠. 그 다음에 적으십시오. 전공, 10, 유상 그렇게 됩니다. 세 개죠. 전공, 유상. 전공이 뭐죠? 전용공업적. 그럼 전용공업적은 공해입니까? 무공해입니까? 공해. 공해성 공장을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곳이 전용공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은 공해 전용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중에서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한 곳에 모아서 건축하려고 만든 게 뭐죠? 전용공업지역이에요. 거기 아파트 지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은 뭐죠? 공해입니까? 무공해입니까? 일반적인 공업이 아니고 무공해.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즉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장을 한 곳에 모으려고 만든 곳이야. 일단 공장을 한 곳에 모으잖아. 그 공장지대 가운데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공장 속에 어떻게 아파트 지을 살 수 있냐고. 숲속에는 살 수 있지만 숲속 아파트는 괜찮죠? 근데 공장이 숲처럼 쌓인 곳이 어떻게 아파트 짓냐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전공 10. 공해성 공장을 수용하거나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수용할 것으로 만든 일반 공업지역 등은 공장 건축에 허용되지 않아요. 유통상업지역은 지정 목적이 도시지역 안에서 서울 시내죠.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서울, 광주, 서울, 대전, 서울, 부산
이렇게 지역 간의 유통기능 정지 목적이기 때문에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 어디죠? 남대문 시장, 동대문 상가. 유통사업자 딱 보면 떠올리십시오. 남대문 시장이라고. 그러면 남대문 시장 과밀화돼 있죠. 거기 남대문 시장 동안에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1종 전공, 일공, 유상 아파트 지을 수 없죠. 그리고 4개입니다. 4개는 녹관농자, 녹관농자, 녹관농자. 녹관농자도 뭐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선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돼요. 단 우리 도시적 밖에도, 용도지기 도시적 밖에도 가끔 아파트가 지어진 곳이 있죠. 그런 곳은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하고 신도시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도지역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녹관, 농자. 그렇게 해서 8개는 암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기출문제인데 국토교육법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뭐죠? 5번 제2종 전용주거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니까 당연히 아파트 건축은 가능하게 되죠. 넘어갔습니다. 44번 문제예요. 네, 44번. 국토교육법상 용도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용도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잠깐만 봅시다. 행위 제한 잠깐만요. 여러분, 자, 용도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됐죠? 그러면은 그 용도지역 안에 수천 명의 땅 가진 자,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땅이지만 그 용도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 안에 개발행위,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되죠. 이를 무엇이라고 하죠? 행위 제한. 무슨 행위죠? 개발행위.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의 개발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농지 조성입니까? 건축입니까? 건축이죠.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그죠? 업무용지 빌딩 짓고, 이게 개발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인 건축이거든. 그러면은 이때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은 용도지역의 땅 사면은 그 용도별 목적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 즉 건축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용도지역에 여러분의 고객이 땅 샀을 때 여기서는 어떤 건축이 가능하고 어떤 건축이 제한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죠. 그러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그 규정을 보고 말해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걸 이유라고 하는 거잖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어디 규정되어 있죠? 대통령령 보십시오. 대통령령 딱 4글자거든요. 이 4글자를 6개월 동안 못 외우면 좀 이상한 거잖아. 아니, 1대 러시면 벌써 6개월 공부했잖아. 6개월 공부하리 용도지역 안에 땅 사면은 건축 제한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은 너무 안 한 거잖아. 그죠? 지금 하시면 되죠.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 위주로 공부를 했지, 암기 위주로 안 해서 그렇다고 하자. 지금부터 하시면 돼. 근데 이걸 왜 못 외우냐면은 너무 짧아서 연습이 필요 없거든. 연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3일 뒤에 물으면 진짜 막막하다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용도지역별 행위자는 무엇으로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모든 용도지역에 땅 샀을 때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어떤 용도지역에서 땅 샀을 때 개별 법률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야.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법 규정. 개별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는 거. 그때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 이런 것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오후에 복습할 때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후에 복습해주면 똑같이 우리 합격할 수 있다. 그걸 암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제가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 이걸. 그래서 우리 그동안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합니다. 저를 보시고 대답하시죠. 예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해오셨으니까. 어떤 용도지역은 농공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건축제한은 무슨 법? 상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는 상계법에 의해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면 이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초지는 초지법. 이렇게 하시면 돼.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못 외우신 분들 오해 외우시면 돼. 자료는 요약집이 있어. 기본서에 있고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잘하시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은 좋아요. 계속 가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은 계속 가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좀 길어요. 해양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좀 길어. 보고 생각나면 되지 뭐. 그죠?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런 자료들을 오후에 활용하셔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문제 볼까요? 네? 문제 봅니다. 44번이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행위 제한이라니까 건축 제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옮겼습니까? X. 대통령령에 의한다. 이렇게 돼요. 그대로 외우면 되죠.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원칙인데 밑에 2번부터 5번이 뭐죠? 특례들이야, 특례들. 이걸 요약집 찾아서 오해 외워주면 돼요. 아까 그렇게. 그러면은 그냥 수험 준비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못 외워도 지금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같이 볼까요? 2번. 상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농공단지 줄 거죠?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개별법. 무슨 법이죠? 상계법. 앞에 같은 법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죠. 같은 법 동그라미씩 이걸 외우면 되죠. 같은 법이라고 외우지 말고 이때 같은 법은 뭐죠? 상계법이죠. 앞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건축자는 상계법 그렇게 오시면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무슨 법? 수도법이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 틀렸잖아요.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이죠. 그러니까 수산자원관리법은 3번으로 올라가야 되고 3번의 수도법이 4번으로 내려오면 되겠다. 그죠? 바꿔진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땅 사면은 건축 제한이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그렇게 되는 거죠. 5번 중요해요. 이 지문이 또 뒤에 또 나올 거야. 계속 반복돼요. 이런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밑줄 그세요. 도시군계획시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습니까? 빨리 말하세요. 도로, 지하철, 한강, 대교 이런 것은 전부 도시군계획시설이거든. 이런 도시군계획시설,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이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여러분, 도시군계획시설은 지역지구 안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까? 적용받지 않습니까? 적용받지 아니한다. 5번 왜 틀린지 알겠죠? 네.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을 준용한다가 아니고 이 법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45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암기했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개별법에 의한 건축 제한을 암기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죠? 네, 연습하시면 돼요. 46번 문제를 풀고 용도지역 마무리합니다. 46번.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용도지역 안에 부속 건축물 줄 거예요. 부속 건축물은 어떻게 되죠? 줄 거죠? 주된 건축물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본래 이렇게 되어 있다고 법 조문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럼 1번은 O 믿겠습니까? 5. 2번 관리지역 안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금 했죠? 다음 3번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농림지역. 죄송합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거죠.
자,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관리지역이 틀렸구나. 그 다음에 3번.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으면은 아까 나왔었는데 관리지역 중에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관리,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과 금필 및 용적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산 관리지역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4번.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금필, 용적률 규정 대해서는 행위 제한과 금필,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지 않다 가지고 무슨 용도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의 행위 제한과 금필 및 용적률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까 다 했던 거네요. 5번. 도시적인 세부적인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적인 세분된 용도지 가운데서 건축 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 녹지,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4, 5 아까 다 했었죠? 이런 3, 4, 5번은 지문이 정말 자주 나와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게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행할 때마다 늘 읽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용도 중에서의 금필과 용적률은 잠시 휴식 후에 2교시에 연결하겠습니다.